네.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우리 개념만 잡아 봅시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세금 얼마 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여기에서는 개념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저기 근로소득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이시죠.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사업소득자이실 텐데 대부분 근로소득자이실 것이고,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건 근로소득자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1년 동안 1월, 2월, 3월 등등등 해서 12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1월부터 2월, 3월 점점점 해서 12월까지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라는 건 1년치 소득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1년치 소득에 대해서 몇 퍼센트. 자, 그런데 1월 달에 내가 뭐 월급을 얼마 받는다고 해볼까요? 500 받는다고 합시다. 세전 500. 2월 달에도 500. 뭐 3월 달에는 보너스 받아가지고 뭐 600. 그리고 뭐 12월 달에는 뭐 400. 뭐 이렇게 해서 다 합쳐봤더니 뭐 6천만 원 벌었다고 해보죠. 1년 동안. 1년 동안 6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아이고, 요 1년 동안 6천만 원 버는지 안 버는지는 이거 1년치를 합쳐봐야 되니까 연말 돼서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말에 계산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 연말에 계산을 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이때쯤 돼서 다 받겠죠? 이때쯤 돼서. 그러면 정부의 세금 수입이 요때 돼서 한꺼번에 들어오고, 이때는 세금이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월급 줄 때 정부에서 얼마씩 떼라고 해요. 얼마씩 떼라. 그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이런 소득을 원천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천 소득을 줄 때 얼마씩 징수해라, 떼가라. 예, 그래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있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얼마씩 떼갈 겁니다. 그래서 떼고 난 금액을 우리 통장에 꽂아주는 거죠. 그래서 뭐 500만 원씩, 50만 원씩 떼었다고 해볼게요. 50만 원씩, 50만 원씩. 뭐 여기서 60대이고 뭐 40대이고 해서 뭐 다 합쳐서 1년 동안 내가 회사의 회사래. 정부의 원천 징수 당한 금액이 600만 원이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됐어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1년치 소득에 대해서 이제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요 6천만 원이라는 걸 연말되어서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세금 계산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세금 계산을 우리 같은 저기 근로자들은 그 잘 모르잖아요. 세법 우리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 대신 해주는 겁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거기는 이제 세법 전문가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 구조는 제가 아주 그냥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요거 보았다고 나 완전 세법 전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세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구조는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죠. 소득에 대해서 얼마 까줘요, 소득을. 그걸 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을 까준다고, 공제한다고 해서 소득 공제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득에서 소득 공제 금액을 까면 이게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과세 금액의 표준 금액이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거든요. 줄여서 과표라고도 부릅니다. 과표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때릴 거죠. 세율 몇 퍼센트 이렇게 때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기 매경 테스트나 테스트에 공부하시면 그거 많이 나오죠. 저기 그 누진세 구조라고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산출세이 나고요. 여기서 또 세액공제라고 얼마 또 까줍니다. 그걸 세액공제까지 까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이 되는 거거든요. 결정세액이라고요. 결정된 세액이다. 그래서 이 결정세액을 내야 되는 건데, 자,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는 뭐 저기 일반 저기 근로자 입장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소득 단계에서 까주고 세액 단계에서 까준다는 건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은 어쨌든 까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맞죠? 그런데 6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 몇 퍼센트 이렇게 때릴 건데, 6천만 원에 대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얼마 까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 회사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요. 그 자료들이 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저기 까주는 거 계산하기 위한 자료들이거든요. 예컨대 소득공제는 뭘 까주냐면 한 명당 150만 원씩 까줘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어, 나 혼자만 산다. 그러면 150만 원 까주고요. 내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한 명당 또 150만 원씩 까줍니다. 그래서 내가 예컨대 4명을 부양을 하고 있다.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150만 원에 대해서 4명에서 150에 4 곱하면 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 까주고요. 그거 말고도 저 뭐 몇 가지 더 까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내가 장애인을 저기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그럼 장애인 키우기 미쳤어. 키우기 장애인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장애인을 이제 저기 이렇게 돌보기가 힘드니까 장애인을 키운다는 표현이 이상하죠. 예, 장애인분을 돌보기가 힘드니까 장애인분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200만 원 더 까줘요. 네. 그리고 뭐 등등등 더 있어요. 예컨대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부모님께서 70세 이상이시다. 만 나이로 70세 이상이시다. 그러면 경로 우대제라고 해서 이제 어르신 이제 봉양하는 것도 이제 힘드니까 또 뭐 100만 원 까주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 여러 가지 또 뭐 한부모 공제라는 것도 있고요. 내가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서 그 애를 키우느라 힘들다. 뭐 그러면 또 까주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800만 원은 내가 까주는 거죠. 내가 까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까주는 거죠. 예. 그래서 6천에서 800만 원 빼면 우리 과세 표준은 5,200인 거예요. 이 5,200에 대해서 세율 몇 퍼센트를 때리겠다 이겁니다. 6천만 원에 대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5,200에 대해서 때리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세율은 우리 테셋이나 매경 테스트 보면 저기 누진세율이라고 저기 많이 저기 배우셨죠. 그래서 누진세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과세 표준에 대해서 1,200만 원까지는 6%를 때리고요. 그리고 1,200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를 때리고요. 4,600에서 8,000만 원, 8,800만 원까지는 24%를 때리고요. 점점점 해서 이게 10억까지 있어요. 10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45%를 때리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진세 구조예요. 예컨대 내가 100억을 번다. 그럼 100억에 대해서 전부 다 45%를 맞는 게 아니고요. 10억에서 100억 사이 요 구간에 대해서 90억이죠. 10억에서 100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45%를 때리는 거 맞는 거고. 예. 그 전에 1200까지는 뭐 6% 이런 거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2023년 1월 5일 찍고 있거든요. 요거 바뀔 거예요. 세법은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는데 2023년도에 세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통과됐나? 예, 이건 통과됐을 텐데 요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2023년 1월 5일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2022년 기준이에요. 이게 1,400으로 올라가고 이게 4,000 아니 5,400으로 올라가던가 아무튼 이거 바뀝니다. 근데 아무튼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때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5,200만 원이잖아요. 5,200만 원. 그러면 5,200만 원이니까 5,200만 원이니까 자, 여기 0에서 1,200에 대해선 여기 전 여기 계산기 칠게요. 여기 대해선 72만 원이거든요. 0에서 1,200이니까 1,200에 대해선 6% 때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간 보세요. 4,600에서 1,200이니까 4,600에서 1,200이면 둘은 3,400만 원 차이예요. 요 3,400만 원에 대해선 15%를 때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51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600에서 5,200이니까 요 사이는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요 600만 원에 대해서는 24%를 때릴 겁니다. 그럼 이게 기분이 이상한데? 계산을 왠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5,200 빼기 4,600.24 하면 이건 140 맞네. 네, 맞습니다. 요렇게 요 구간별로 때리는 게 이게 누진세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쳐보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72 플러스 510 이렇게 하면 726만 원이네요. 726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 세율을 때리면 산출세액은 726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그럼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45%잖아요. 45%. 10억 넘어가는 구간에서 45%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라서 49.5%라고 하는 언론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으로 45%인데 이건 국세가 그렇고요. 그런 국세는 중앙 정부에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방세가 얹어져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거든요. 이 지방세는 국세의 10%예요. 45%에 10%면 4.5%죠. 그래서 45%에 4.5%가 합쳐져서 결국 49.5%가 되는 겁니다. 국세랑 지방세가 뭐가 다르냐면 국세는 정부에 되는 거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저는 지금 서울 거주하니까 이건 오세훈 시장한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45% 뜯어가고 오세훈이 4.5% 뜯어가니까 결국 내가 내는 건 49.5%다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지방세 포함 산세율이고요. 그래서 뭐 언론 등등에서 49.5%이다.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지방세 포함 이렇게 거르쳐놨을 거고요. 45%라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제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잠깐 딴 얘기인데 그래서 저기 뭐 우리나라 부자들이 뭐 세금 내기 싫어한다. 그래서 뭐 온갖 뭐 저기 편법을 쓰고 탈세를 하려고 하고 그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나면 그런 면에 대해서 그래도 걔네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컨대 내가 100억씩 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중요하겠어요? 100억 넘는 부분이 중요하겠어요? 예, 100억을 번다고 하면 요 10억에서 100억 사이 여기가 90억 구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10억 구간밖에 안 돼요. 여긴 1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90억 구간에 대해서 49.5% 맞을 거잖아요. 이거 사실 50%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절반 뜯기는 거죠, 절반. 그래서 거의 절반을 뜯기고 이것만 있습니까? 또 우리가 소득세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저기 4대 보험 되고 이러면 거의 한 55%에서 정말 심하면 한 60% 뜯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번 거의 절반 이상을 나라에서 뚝 떼가니까 그 부자들이 뭐 화난다 이러면서 뭐 저기 절세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어, 비슷하게 상속세도 그래요. 저기 우리 엄청난 부자들은 상속세라는 걸 내잖아요. 저기 그 상속세도 재벌들이 상속세 안 내려고 막 편법 쓴다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거든요. 그럼 상속세 몇 퍼센트인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부분 모릅니다. 뭐 한 20% 내지 않을까? 30% 내지 않을까? 아닙니다. 상속세는 최고세율 50%고요. 대기업 오너들한테 적용되는 건 60%라고 보시면 돼요. 60% 뜯어갑니다. 그래서 저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실 때 물려준 저기 재산의 가치가 26조 정도 돼요. 26조. 그런데 세금이 12조에서 13조 사이로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6조를 물려주는데 12조에서 13조 사이가 세금이 나왔으니까 한 절반 뜯긴 거죠. 그래서 저기 세금 내려고 저기 삼성 일가들도 세금 내려고 그 26조를 물려주는 게 현금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삼성 회사 주식으로 물려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현금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내려고 지금 거의 다 대출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저기 LG그룹도 구광모 회장이 저기 세금 내려고 구광모 회장은 상속세를 1조 살짝 안 되게 맞았거든요. 9,900억인가 뭐 맞았는데 그거 내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았고 저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 일가들도 세금 내려고 대출 받거나 아니면 주식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금 낼 자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면 왜 그런지 뭐 이해가 된다 뭐 anyway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잠깐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은 726만 원이니까 우리 세금 726만 원 내는 건 아닙니다. 요건 세금이에요. 요건 소득이고 이건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조금 더 까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까주냐? 뭐 예컨대 뭐 아팠으면 이제 의료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팠으니까 불쌍하죠. 그러니까 의료비 낸 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또 까주고요. 물론 의료비는 뭐 저기 뭐 성형수술 이런 건 안 됩니다. 진짜 아픈 거. 그거 말고 뭐 교육비. 학원 다녔어. 뭐 학교 다녔어. 그럼 뭐 교육 공부하셨네. 잘한 일 하셨네. 착한 일 했다고. 또 막 까줍니다. 또 착한 일 뭐가 있냐면 기부했다. 기부했으면 기부하셨구나. 그럼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 또 까줍니다. 착한 일 했다고요. 뭐 등등등. 보험료를 냈다. 보험료 냈으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줄 아시는 우리 훌륭한 이제 국민이시구나 하면서 또 얼마 또 까줍니다. 또 뭐 월세도 까줘요. 월세. 저기 집도 없어 불쌍하네 이러면서 세금 또 까줍니다. 모든 월세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요건이 있는 거예요. 월세 내가 뭐 연소득이 10억인데 그래서 저기 뭐 어디 청담동에 월세 산다 그런 분들은 안 까주고요. 연소득이 얼마 이하인 분들 7천일 겁니다 아마. 이것도 저기 바뀌어가지고 8천인가로 올라가던데 7천인가 8천인가 anyway 금액 기준은 저기 우리 무시합시다. 바뀔 거예요 이게 또. 그 현재 찍고 있는 게 저기 세법 개정 기간이어가지고 바뀔 겁니다. 뭐 등등등 자녀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 와, 애 키우느라 힘들죠 이러면서 애 키우느라 힘들다고 또 까줍니다. 등등등. 그래서 자, 이 까주는 금액이 예컨대 금액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 합쳐봤더니 226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226만 원. 그러면 726만 원 내야 되는 건데 세금을 226만 원 까줬으니까 나는 500만 원만 내면 됐던 거예요. 500만 원만. 그쵸? 그런데 자 보세요. 1년 동안 정부한테 600만 원 뜯겼거든요. 근데 나는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만 냈으면 됐던 거였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서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 좀 종종 쓰거든요. 13월의 월급. 그게 이거예요. 세금 계산 똑바로 해봤더니 500만 원 내는 거였다. 근데 나는 600이나 냈기 때문에 100만 원 돌려받는다 하면서 2월 달에 꽂힐 겁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혹시 이걸 계산해봤더니 세액공제 뭐 이렇게 다 계산해봤더니 결정세액이 예컨대 700만 원 나왔다. 결정세액이 7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600만 원밖에 안 뜯겼죠.
700이나 내야 되는데 600만 원밖에 안 뜯겼기 때문에 100만 원 덜 뜯겼습니다. 그래서 더 뜯어갈 겁니다. 더 뜯어갈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환급받아요. 13월에 월급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환급받아요. 왜냐면 이미 뜯었는데 100만 원 더 내라 이러면 빡치죠. 예. 그런데 많이 뜯어놓고 돌려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 받아가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돌려받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 과정은 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 자료만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1월 달쯤부터 이제 회사에서 자료 내세요라고 하죠. 자료 내세요. 내가 몇 명 부양하고 있는지 4명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중에서 장애인이 있는지 경로하신 이제 70세 넘어가시는 이제 분이 있는지 등등등. 그리고 뭐 내가 저기 병원비 낸 거, 대학교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대학교 등록금 낸 거 뭐 등등등 기부한 거 뭐 등등 그러니까 이제 월세 낸 거 이런 거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해요. 그럼 제출하면 회사에서 이걸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월급쟁이 분들 중에서 내가 얼마 낸다라는 거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금 아예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내냐? 산출세액이 726만 원 나왔는데 세액공제를 엄청나게 받아버려서 예컨대 세액공제를 726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722에서 726 빼면 0 뜨죠. 결정세액이 0 뜨죠. 네, 이런 분들은 결국엔 세금 안 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면세자라고 하거든요. 면세자. 세금이 면제된 자다. 세금이 면제된 자다. 면세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저기 근로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면세자냐, 세금을 결국 안 내냐. 우리나라가 좀 이게 좀 많은 나라예요. 정말 많을 때는 40% 넘어갔고요. 40% 넘어갔고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35.5%가 면세자였습니다. 면세자라는 얘기는 요거 다 계산해 봤더니 0 떠가지고 돌려받을 거예요. 600만 원 돌려받을 거예요. 그렇게 세금 아예 한 푼도 안 낸 분들이 35.5%에서 이거 꽤 많은 높은 비율이거든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그런데 사실 면세자이신 분들도 면세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왜냐면 이런 저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구조를 일단 잘 모르시고 그리고 평소에 본인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세요. 왜? 매달 지금 얼마씩 뜯기죠. 매달 뜯겨서 6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내가 결국 계산해 봤더니 빵이 떠서 나중에 돌려받죠. 그럼 600만 원 냈는데 600만 원 돌려받으면 결국에는 세금 안 낸 거지만 내가 뜯기잖아. 내가 13월에 환급받는 건 모르겠어. 다음 년도에 환급받는 건 모르겠는데 뜯기잖아. 그러니까 난 세금 내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연말정산이라는 게 뭐고 원천징수라는 게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세한 금액 계산은 당연히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변에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